안녕하세요. 한국품질재단 적합성 인증원 박종물 원장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서 2021년 3월까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즉 IS 45001 2018년 규격으로 시스템을 구도화하고자 하는 기업, 그리고 신규로 ISO 45001을 적용해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본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ISO 경영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일부 많은 기업들의 경영자나 ISO 실무자들의 경우 보면 ISO 경영 시스템 인증 불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최근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기업 경영 부분에 ISO 경영 부분 도입이 어떻게 도입했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경영 성과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품질재단은 제1호 기관으로서 ISO 인증을 주도하고 선도하는 기관 입장에서 ISO 인증 부분을 가진 기업이 갖지 않는 기업과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기업 경쟁력의 차이가 있음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이 그러한 부분에 이해를 돕는 데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ISO 45001 2018년 규격 도입 시 조직이 어떤 관점에서 도입해야 하느냐 부분부터 시작해서 규격 제정에 대한 개요, 규격이 주는 조직에 주는 이점, 그리고 규격의 주요 개정 내용과 조항별 내용 부분의 신구 비교, 그리고 조항별 내용, 그리고 인증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을 2021년까지 완료를 지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절차, 그리고 인증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서 인증 전환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의 순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SO 45001 규격을 기업이 새롭게 도입하거나 또는 기존 오사스 18002를 토대로 45001 규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본 규격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일단 이 제도 도입을 통해서 조직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중대사고, 예를 들어서 인명사고나 사건, 이런 발생을 예방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국제적으로 작업 관련 사고나 재해로부터 15초당 작업자 1명이 사망되고 부상자가 153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업활동 결과 매일 7,6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고 매년 3억 7천만 사건이 발생하고 27만 명이 사망하는 이러한 인명사고가 발생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 줄어들고 예방하는 그러한 효과가 이 ISO 45001 규격 도입하는 기업들에게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명사고와 사건들은 또 한편에서는 재무적인 손실과 연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고용주 입장에선 재무적 손실이고 또 피해를 보는 개인 또는 가족 부분 입장에서는 경제 또는 일자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가족의 파탄, 또는 이제 일부 기업 입장의 보험료 상승과 연관되는 그러한 산업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손실 증가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예방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해관계자 요구나 안전한 작업장 확보 및 제공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조직의 환경 요구사항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본 ISO 45001 규격 부분이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안전 보건과 관련된 부분들이 일반 경영과 분리되어서 별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일반 경영 시스템에 융합되고 통합되어서 운영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되는 하나의 바람도 가져보겠습니다. IS 45001 규격의 경우는 사실 우리 기업들이 이전에 적용한 규격은 오사스 184-001로 99년에 제정돼서 2007년에 개정판을 거쳐 이번 ISO 45001로 국제표준화기구가 최초 제정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흐름을 가지고 현재 규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ISO 45001 2018년 규격, 특히 이번 제정 규격의 특성은 HLS, 하이레벨 스트럭처의 개념이 도입됐다라고 하는 부분 차원에서 기존 IS 9000, 14000, 5001 등등 규격과 유사한 특성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규격의 통합과 관련된 부분, 일반 경영의 융합으로서의 연결되면서 조직 경영의 일관된 방향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큰 하나의 특징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재 경영 시스템 표준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의 구조를 보면 크게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10개 조항으로 구성되는 것은 다른 IS 9001이나 14001 규격도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른 경영 시스템 규격과 용이하게 통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가능한 중복성을 감소시킴으로써 효과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HLS의 개념이 도입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영 시스템의 일관성 및 병용성 개선을 위한 부분 쪽 입장에서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요구사항의 제목이나 순서 그리고 요구사항의 내용, 용어 정의 관련된 부분 등등도 유사한 특성, 다른 규격과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쪽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H에서 강조되는 사항 부분들은 해당 경영 시스템의 범위를 먼저 이해하고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니즈, 내외부 이슈 등을 파악해서 유험, 기회를 파악하고 이들을 경영 시스템에 반영, 그리고 이 기획 부분에 매우 강화되고 경영 성과가 강조되는 이러한 흐름으로서의 HLS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규격과 유사하게 PDCA 사이클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쪽인데 4장에서 10장까지 구조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먼저 일을 하기에 앞서서 조직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걸 토대로 근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 걸 기반으로서 기획하고 그리고 지원 및 운영을 통해 성과 평가를 하고 그리고 개선해가는 이러한 부분의 큰 바탕에 큰 동기부여 부분은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 부분이 깔려 있다라는 차원이 현재 PDCA 사이클과 관련된 부분의 구조다 쪽으로 말씀드려 보겠고 여기에 대한 얻고자 한 성과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의도된 결과 예를 들어서 사고를 줄이고 손실을 예방하고 또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그런 의도된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목적에서의 PDCA 사이클을 요구하고 있다 쪽도 말씀드려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SO 45001 규격을 도입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보면 리스크와 기회를 파악하고 리스크를 관리해 줄 수 있을 거고 또 안전보건과 관련된 위험을 잘 찾아냄으로써 그걸 기회로 승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이 규격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리더십의 역할과 근로자가 안전보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나, 특히나 안전보건과 관련된 부분은 기업의 문화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그리고 방침과 목표, 세부 목표 개발을 하고 그걸 시행해내는 것을 요구하고, 그러한 부분의 큰 바탕에는 우리 조직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걸 토대로 위험과 기회 그리고 법적 기타 요구사항을 고려해서 프로세스를 수립해 가면서 이러한 요구되는 결과에 대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하는 부분의 방향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이 규격이 주는 이점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부분의 범위에 공급망, 설계, 계약, 구매, 생산 등 안전보건 프로세스와 관련된 부분의 범위가 나름대로 예방보전적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특성이 있음으로써 사고가 난 뒤에 사후 처리가 아닌 예방적인 관점의 요구사항도 들어있다 쪽이 하나의 강점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45,000일을 도입하고 실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혜택으로는 규정 준수 문제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사고 비용을 절감하고 가동 중단 시간 및 운영 중단 비용을 감소시키고 보험료를 절감하고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으로 결근 지원이 감소되고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기업 이미지를 한 단계 업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을 줄 수 있다 말씀드려봅니다. 현재 ISO 45001 규격과 기존 오사스 18001 규격에 대한 부분에 비교를 해보면 몇 가지 규격 요구사항 부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강제 요구사항에서 제외된 부분은 경영자 대리나 매뉴얼 예방조치라고 하는 문구가 일단 제외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려보겠고, 오사스 18001은 절차 중심이면서 수동적 리스크만이 존재하고 기회를 생각하지 않았었고, 이해관계자나 조직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 상태에서 안전보건 경영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ISO 45001 2018년의 규격은 일단 프로세스 중심으로서의 내용으로 변경이 됐고, 역동적인 흐름을 가지고서 스스로 프로세스를 찾아내고 그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PDCA 개념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요구가 논의가 되고 있고,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된다라고 하는 개념적인 차이도 있고, 이해관계자 부분들을 배려하고 조직의 상황을 고려해서 안전보건 경영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특징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IS 45001과 오사스 18001의 내용에서 변경이 없는 요구사항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요구사항의 변동이 없었던 부분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큰 틀의 변화, 예를 들어 문화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러한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 정착을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 차원에서 이 개정 규격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ISO 45001과 관련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새로운 ISO 구조로서 10장으로 구성되며 통합심사가 용이하도록 변동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과, 다른 규격과 동일하게 안전보건도 리더십과 경영자 의지를 바탕으로 이러한 조직의 문화라든지 모든 계층과 기능의 참여, 그리고 작업자의 대표와의 협력 부분을 토대로 이러한 부분이 의도하고자 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렸고, 내외부 이슈 그리고 이해관계자와 작업자에 대한 니즈와 기대 요구사항에 대한 조직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이걸 토대로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근로자 대표와 의사소통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리스크도 우리가 여러 모두가 참여하는 차원에서 리스크를 이해하고 그 이해된 리스크를 기반으로 해서 사건, 사고나 또 재해나 또는 질병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기회를 찾는 이러한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요구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의 바탕에는 계약자와 외주관리 프로세스도 같이 포함됐을 때 효과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현재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특히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강조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서화된 정보 부분이라고 하는 차원을 통해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이용해서 성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가는 쪽에서 문서화된 정보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한 걸 통해서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기준을 지키고 갈 수 있다라고 한 차원의 내용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과거에는 페이퍼 중심의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전자적 종이, 비디오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요구된다라고 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문서화된 정보가 요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HLS의 가장 기본과 연관된 성과평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추진할 거냐라고 하는 PDCA라고 하는 관점의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에서 C와 관련된 성과 평가 부분의 내용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무엇을 언제 어떻게 분석에 근거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성과 평가를 할 거냐 그리고 그러한 성과 평가와 관련된 기기나 측정 장비의 정도 검사라든지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ISO 45001 규격에 많이 반영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사스 18001 2007년도 규격은 1장에서 4장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경영 시스템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4장에 들어있는 4.1에서 4.6까지 규격의 요구사항이었다고 한다면 ISO 45000 2018년 규격은 1장에서 1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은 4장에서 10장의 내용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격 조항별 신구 대조표를 보면 ISO 45000 2018년과 오사스 180 2007년 규격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ISO 45001과 관련된 4장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들은 오사스 18001의 4.1과 관련된 부분 쪽이 연계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 5장과 관련된 부분은 4.2와 4.4.1, 4.4.3과 관련된 부분 쪽에 연결되어 있는 규격이다라는 쪽으로 조항이다라고 보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장의 기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오사스 18001 2007년도 규격에 의하면 4.3 기획에 4.3.1, 4.3.2, 4.3.3 연계되어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원과 관련된 7장 부분은 오사스 18001 2007년도 규격에서는 4.4.2의 적격성 교육훈련 및 인식부터 시작해서 4.4.3, 그 다음에 4.4.4, 4.4.5, 4.5.4의 기록관리까지 해당되는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장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오사스 18001의 4.4에서 4.4.6 운영관리와 4.4.7 비상시 대비 및 대응 부분이 이해된다 보시면 되겠고 9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오사스 180 2007년도판의 4.5
점검에서 4.5.1과 4.5.2, 4.5.5 그리고 4.6의 경영검토까지가 현재 구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ISO 45001 2018년 10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은 OSAS 18001 4.5.3과 4.5.3-12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으로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구 대조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기존의 OSAS 18001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45001로서 고도화한다라고 할 경우 이러한 시각에서 나름대로 시스템을 이해하고 고도화한다고 한다면 보다 용이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비교해 봅니다. IS 45000 2018년도 내용의 0.3에 보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성공 요인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성공 요인의 내용을 몇 개 짚어보면 가장 첫 번째가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 의지, 책임 및 책무가 가장 먼저 되고 그리고 조직 문화를 개발해서 안전보건 문화에 대한 선도, 증진이 중요하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그 마음을 모든 근로자와 이해관계자가 알고 따를 수 있도록 의사소통하고 그리고 진행 과정 중에서 근로자와 그들 대표자와 협의하고 참여를 해서 참여하도록 해서 같이 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쪽도 하나의 성공 요인에 들어있다 쪽 말씀드려 보겠고 필요한 자원도 할당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안전보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 부분의 목표 방침 목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중시 여기고 또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을 위해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리스크 관리와 기회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프로세스들을 챙기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체크 기능과 또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적 요구사항이나 그 밖의 요구사항의 준수 부분들도 ISO 45001 부분에 대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해서 그거에 대한 성과를 얻어내는데 중요하다 말씀드려봅니다. 용어정의에 대한 부분도 잠깐 비교를 해보면 일반적인 용어정의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 부분과 그리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특별 용어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용어정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잠깐 보시는 거예요. 화면에 있는 내용을 보시는 걸로 하시고 핵심 특화된 나름대로 용어로서는 근로자라든지 또 참여, 협의, 그 다음에 근로작업장 그리고 나름 부상이라든지 질병 그리고 위험 그리고 리스크, 사건, 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어가 특별 우리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부분에 특성 있는 용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OSAS 11809 2007년도에 있었던 용어 중에서 일부 빠진 용어들도 있습니다. 허용 가능한 리스크라든지 문서라든지 등등의 몇 가지 용어와 예방조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어들도 일단 제외된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ISO 45000 2018년 조항별 제정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면 4장이 조직의 상황인데 4장의 핵심 요구사항은 조직에 영향을 주는 이슈를 먼저 결정을 하는데 내부에 대한 부분의 접근 방식은 가치와 문화와 지식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고 외부는 지역별, 구역별, 국가별, 국제적인 관점에서 이슈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쪽의 내용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내외부 이슈를 결정하고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기대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그리고 프로세스 및 그들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시스템을 수립해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 부분이 요구되고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의 내용을 보면 최고 경영자가
안전보건의 리더십을 입증이라고 하는 요구사항 부분인데 어떻게 입증할 거냐? 최고 경영자가 참여하고 있는 방침, 자원의 배분, 그리고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걸 입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경우는 일단 리더십과 의지를 가지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 활동의 제공, 그리고 보상 및 또는 질병 예방을 위한 모든 책임과 책무를 가지도록 요구를 하고 갖춘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조직 내 안전보건 문화를 개발하고 선도하고 촉진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있고, 그리고 기존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통합 운영하고 사고 위험 리스크 및 기회 보고 시 불이익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근로자와 협의 참여를 해가면서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것을 보장하고 그리고 안전보건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구성원들과 기능을 지원해 줄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5장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이다. 좀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장 기획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리스크 기반을 이용한 세부 목표를 수립하고 지속적 개선을 추진해라 라고 하는 요구가 6장 기획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조직이 기획을 하려고 할 때는 먼저 기존 오사스 181공무원과 틀리게 조직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알고 적용 범위를 고려해서 리스크와 기회를 결정하고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음에 대한 확신을 주고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안전보건 성과를 달성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장 지원에서는 일단 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자원을 제공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 자원에는 적절한 나름대로 적격하고 또 능력 있는 작업자, 근로자를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고 또 인프라와 장비 부분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이 안전한 작업장, 안전한 작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지원되도록 요구되고 있다 쪽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경영자에게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고 인원의 역량과 적격성을 안전보건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결정을 하고 이에 만족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해주고 그러한 인원들이 방침과 목표 그리고 경영 시스템 효과성에 기여하고 그 다음에 경영 시스템 미준수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과 잠재 영향을 인식하고 내외부 사스통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실행 유지하고 그리고 조직에 필요한 문서를 결정하여 문서하던 정보가 필요한 장소와 시간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보장해 줄 부분들도 지원 프로세스에서 중요시 여기고 있다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계획이 된 부분에 대해서 실행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8장이 되겠습니다. 8장 부분에서는 운영관리 수준에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등급 체계를 결정하고 변경관리, 구매 프로세스 등등에 대한 부분을 토대로 기본적으로 운영관리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고 유지하는 이러한 부분이 요구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기획에서 언급했던 명시된 조치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먼저 수립하고 실행, 유지할 것을 요구되고 있고 안전보건 성과에 영향을 주는 계획된 일시적 변경과 영구적인 변경의 이행과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해서 실행 유지해라 라고 하는 부분도 운영 부분에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겠고
외주 처리 프로세스가 관리됨을 보장하고 이들 프로세스에 적용될 관리의 유형과 정도는 조직 내 조직 상황과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내에 정의되어야 한다. 조직의 상황을 기반으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내에서 정의될 것도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 운용이다 쪽에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쪽 관점에서 조달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실행 유지하는 것, 그리고 잠재적인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데에 대해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실행 유지하는 것들도 운용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야 할 내용이다 쪽도 봅니다. 그리고 실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계획된 부분을 실행하고 그러한 부분의 지원 부분에서 얻어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자 하는 부분이 9장 성과평가가 되겠습니다. 성과평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리스크 기반과 방법론, 그리고 무엇을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고 벤치마킹과 관련된 부분이나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성과평가가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모니터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먼저 결정이 돼야 하는데, 모니터링 및 측정을 필요로 한 대상이 뭔지를 보고, 그리고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성과평가를 위한 방법을 정하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판정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모니터링 및 측정이 수행되어야 하는 시기, 그리고 모니터링 및 측정의 결과가 분석되고 평가 및 전달되어야 할 시기를 결정해서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성과평가를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부분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준수평가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실행 유지 및 내부 심사를 요구하는 부분도 성과평가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경영자로서 최고 경영자가 경영검토 임무요구사항을 활용을 통해서 경영검토 출력을 결정하고 하는 부분들도 성과평가에서 중요한 하나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10장에서는 성과평가가 이루어진 걸 기반으로 해서 일단 추가적인 앞으로 가야 할 개선 방향을 정해가는 지속적 개선이 요구되는 게 10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속적 개선의 방향은 안전보건 경영 성과 증진 및 이러한 부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같이 참여하고 협의하면서 가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다 쪽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걸로 말씀드려보면 성과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을 위한 기회를 결정을 하고 경영검토 출력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사건 부적합을 정하고 보고, 조사 및 조치 실행을 포함한 프로세스를 수립, 실행, 유지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되어 있고, 시정조치는 필요한 발생한 사건 또는 부적합의 영향과 잠재적 영향에 적절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직은 안전보건 성과 향상, 안전보건 문화 촉진, 근로자 참여 촉진,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와 의사소통,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적절 충족 효과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ISO 45000 2018년 규격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이러한 규격 부분을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거나 기존의 오사스 18501 규격을 토대로 인증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의 경우에 어떻게 45001 2018년 규격으로 전환해야 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에 대해 설명을 잠깐 해 올리면, 일단 18년 3월에 신규 규격인 45001 규격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한 2021년 3월까지는 전환이 완료되어야 한다. 한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환심사 방법은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쪽인데, 기존 고객은 사후계획 심사 시 1회 현장심사로 전환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사후계획 심사 외에 비정기 심사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ISO 35000에 포함된 신규 요구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최소한 1만 대 이상이 추가되는 쪽이다
라는 쪽도 말씀드리겠고, 45,000일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이 조직의 발전적인 방향과 안전보건 관련된 성과를 도출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비심사나 추가심사 일수 등을 통해서 전환심사를 준비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라는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신규 고객에 대해서는 1단계, 2단계 심사를 통해서 일단 진행하는 기존 절차와 동일하다 말씀드리겠고, 예비심사를 통해서 준비사항을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다 쪽도 말씀드립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나름대로의 절차를 프로차트로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내용입니다. 특별심사를 통해서 45,000일 전환 절차를 왼쪽에서 보여주고 있고, 정기심사를 통한 45,000일 전환 절차를 오른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흐름 차원의 흐름은 거의 유사성이 있지만 약간의 차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특별심사냐 아니면 정기심사냐라고 하는 것에 따른 절차상의 차이로 나타나는 문제고, 특별심사를 진행했을 때는 사후 갱신심사가 도래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또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특징을 말씀드려봅니다. 지금까지 인증 전환과 관련된 부분까지 말씀드렸는데, ISO 45,001 규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규나 또는 기존 규격을 전환하고자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먼저 45,001 표준을 확보하고, 두 번째로 새로운 표준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존 업체의 경우는 오사스 18001과 개분석을 하고, 신규 업체의 경우에는 조직 시스템의 안전보건 문화 부분들을 토대로 개분석을 하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좀 말씀드려 보겠고, 세 번째로는 HLS를 도입하여 필요의 경우 매뉴얼이 강제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기존에 안전보건 매뉴얼이 있었다고 한다면 전면 개정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할 거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PDCA 접근 방법으로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표준을 재정비하는 부분인데, 프로세스가 먼저냐 PDCA 접근 방법이 먼저냐 입장에서 보면 PDCA가 큰 틀을 가지고 있고, 그 PDCA 흐름에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데, 또 이 프로세스와 관련된 부분을 수행 부분에는 인풋을 아웃풋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 또 PDCA가 들어가는 이러한 관계 속에 상호 연계되어 있다 정도 같이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내외부 이슈 이해관계자 니즈와 기대를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도 우리가 이 나름 45,000일 전환하는 과정 중에 중요하게 여겨야 할 내용이다 좀 말씀드려 보겠고, 시스템 수립 시에는 부속서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규격의 이해를 돕도록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참조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수립되고 이제 실행 유지하는 부분의 단계에서는 개정된 표준으로 내부 심사를 실시하고 경영 검토를 실시해서 그게 완료가 되면 제3자 기관에게 전환 심사 요청을 통해서 이 ISO 45,001 규격과 관련된 부분을 전환하거나 또는 최초 심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혹시 본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듣고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ISO 45,000 2018년 인증문의와 관련된 한국품질재단 적합성 인증원의 해당 부서의 전화번호 부분과 담당자 이메일 홈페이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문의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저희가 인증 시스템과 관련된 인증을 요구하는 점 거기에 맞는 팔로우도 해드릴 거고, 앞에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부분이 있으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